김지은은 18살 생일날 어머니가 자신의 방을 뒤지다 발견한 일기장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일기장에는 지은의 연인 민지와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적혀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고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박수정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을 끌고 병원으로 갔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수정을 설득하려 했지만 지은의 말은 무시되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성지향성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내 미래를 위해선 이게 최선이야. 그렇게 지은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치료는 지옥 같았다. 매주 세션에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여자를 좋아하는 건 비정상이야. 남자를 좋아하도록 노력해봐. 상담사는 지은의 이야기를 왜곡하며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이유로 들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버텼지만 어머니의 감시가 점점 심해졌다.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친구들과의 연락이 차단되었다. 민지라는 애랑은 절대 만나지 마. 그 애가 널 망치고 있어. 수정의 말은 칼처럼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학교에서조차 고립되었다. 어머니가 선생님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동급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김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이상하지? 지은은 수업 중에 눈물을 흘리며 화장실로 도망쳤다. 민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모든 것을 통제했다. 민지는 지은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걱정하며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지은은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치료가 3개월째 접어들자 지은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약을 처방했다. 이 약이 내 생각을 바로잡아줄 거야. 지은은 약을 먹고 나서부터 무기력해졌다. 민지에 대한 감정이 희미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건 억지로 만들어진 착각이었다. 지은은 미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외쳤다. 이건 내가 아니야. 어머니는 지은의 변화를 보며 만족했다. 봐,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잖아. 그러나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자신의 진심.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조차 동성 커플은 비정상으로 묘사되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 수정은 싱글맘이었고 지은을 키우며 모든 것을 바쳤다. 엄마가 너를 위해 사는 거야. 그 말 때문에 지은은 반항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지와의 사랑은 진짜였다. 민지는 지은의 첫사랑이었고 학교에서 만난 후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민지는 지은과 달리 가정 환경이 자유로웠다. 부모님은 민지의 성지향성을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지은의 상황을 알게 된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의 집에 찾아와 우리 애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울면서 지은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치료 중에 민지의 사진을 몰래 간직하며 버텼다. 민지야, 미안해. 치료 6개월 후, 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밤에 몰래 집을 나와 민지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나왔다. 지은아, 둘은 포옹하며 울었다. 엄마가 나를 치료시키려고 해. 나 어떡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경찰까지 동원해서.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끌려가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배신과 절망이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와 대면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나 사랑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회가 널 받아주지 않아. 엄마가 경험했어. 내가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어머니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수정은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억누르고 살았다. 엄마처럼 살지 마. 하지만 지은에게 그건 핑계였다. 엄마의 두려움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날부터 지은의 반항이 시작되었다. 치료를 거부하고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했다. 수정은 더 강경해졌다. 치료 안 받으면 집에서 나가. 지은은 결국 가출을 선택했다. 가방 하나 들고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의 부모님은 지은을 받아주었다. 여기서 지낸 지은은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끊임없이 왔다. 돌아와, 제발. 지은은 고민했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지은과 민지는 함께 생활하며 사랑을 키웠다. 민지의 집은 지은에게 안식처였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은은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독립해야 해. 어머니의 지원 없이 살아야 했다.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숨겨야 할 존재였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애들 뭐야?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지은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왜 우리는 숨겨야 해?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회가 널 받아주지 않아. 한편 어머니 수정은 지은의 가출 후 무너졌다. 매일 지은의 방을 보며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후회보다는 분노가 컸다. 지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애가 날 버렸어. 수정은 지은을 찾기 위해 민지의 집에 여러 번 찾아갔다. 지은아, 엄마랑 화하자. 하지만 지은은 만나지 않았다. 민지의 부모님도 지은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수정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다. 직장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딸이 이상한 길로 갔어. 친구들은 동정했지만 속으로는 비판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가치관이 수정의 편이었다. 동성애는 병이야. 치료시켜. 그런 말들이 수정을 더 단호하게 만들었다. 수정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딸을 데려올 수 있어. 하지만 법적으로 성인인 지은을 강제할 수 없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치료 세션의 기억이 떠올랐다. 너는 정상이지 않아.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나 아직도 두려워.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둘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그곳에서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배신이 찾아왔다. 지은의 옛 친구 하나가 어머니에게 지은의 소식을 전했다. 지은이 민지랑 사귀고 있어. 수정은 그 정보를 이용해 지은의 직장에 찾아갔다. 카페 주인에게 우리 딸이 이상한 관계에 빠졌어요 라고 말했다. 주인은 지은을 해고했다. 미안하지만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니의 행동이 지은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지은은 어머니를 원망했다. 엄마가 내 삶을 망치고 있어. 민지는 지은을 달래며 말했다.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의 사랑이 독이야.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불안은 커졌다. 언제 또 쫓아올까?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의 스트레스가 민지에게 전이되었다. 왜 나한테 화를 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안해했다. 수정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지은의 빈 방을 보며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자존심이 앞섰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사회가 문제야 수정은 보수적인 종교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는 설교를 들었다. 신의 뜻에 어긋나 그 말들이 수정을 위로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커뮤니티에서 만난 변호사와 상담했다. 어머니의 행동이 괴롭힘이야 변호사는 소송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어머니를 고소하다니. 가족을 배신하는 기분이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 정체성을 지켜 지은은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지은의 소송 준비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변호사와 만나 증거를 모았다. 치료 기록, 어머니의 방문 기록, 해고 사유. 이건 정신적 학대야. 변호사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컸다. 엄마를 법정에 세우다니.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오라. 지은은 민지의 지지에 힘을 얻었지만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수정은 지은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지은이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수정은 지은의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캐물었다. 지은이 잘 지내?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수정의 불안은 커졌다. 딸이 날 미워하나? 수정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젊었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결혼으로 억눌렀다. 그게 행복이었어. 이제 와서 후회했다. 소송 서류가 어머니에게 도착했다.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수정은 충격받았다. 지은아, 이게 뭐야? 수정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수정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딸의 오해야. 변호사는 증거가 약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은 싸우기로 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법정에서 지은과 수정은 처음으로 마주쳤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의 수정은 고개를 숙였다. 재판은 치열했다. 지은 측은 치료의 강제성을 증명했다. 피고는 원고의 성지향성을 부정하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수정 측은 모성애였다 라고 변호했다. 사회적 보호를 위한 선택. 재판 중 지은의 증언이 나왔다. 엄마는 나를 병자 취급했어요. 내 사랑을 부정했어요. 법정은 조용해졌다. 수정은 울면서 들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재판은 계속되었다. 민지가 증인으로 나섰다. 지은은 치료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수정의 친구들도 증언했다. 수정 씨는 딸을 사랑해요. 재판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뉴스에 보도되었다. 동성애자 딸, 어머니 고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가족을 고소하다니. 동성애는 권리야. 지은은 압박을 느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민지는 내가 용감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흔들렸다. 수정은 재판 중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젊었을 때 여자를 좋아했지만 포기했어.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 법정은 놀랐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가 수정은 내가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하려 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엄마의 아픔을 몰랐어. 재판 후 지은과 수정은 대화를 나눴다. 왜 말 안 했어? 지은의 물음에 수정은 부끄러웠어 라고 대답했다. 둘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지은은 엄마의 선택이 나를 망쳤어 라고 말했다. 수정은 미안해 라고 반복했다. 재판 결과는 지은의 승소였다.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돈이 아닌 인정받음을 원했다. 내 정체성을 인정해.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오라.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승소 후 지은의 삶은 변했다. 배상금으로 독립했다. 작은 아파트를 얻고 민지와 동거했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멀어졌다. 가끔 전화가 왔지만 대화는 어색했다. 잘 지내? 네, 그게 전부였다. 사회적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알게 되었다. 소송한 엘의 우스군거림이 들렸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처받았다. 왜 나만 이렇게, 민지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다. 둘은 LGBT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위에 나가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수정은 승소 후 무너졌다. 딸을 잃었어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비판했다. 수정은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내가 틀렸어. 수정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동성애를 이해하고 싶어요. 상담사는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수정은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봤다. 점점 변했다. 지은은 어머니의 변화를 알지 못했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과거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악몽은 계속되었다. 치료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상담사는 말했다. 지은은 노력했다. 이겨낼 거야. 어느 날 수정이 지은의 집에 찾아왔다. 화하자. 지은은 문을 열었다.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정체성을 인정할게. 지은은 놀랐다. 정말 수정은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화해의 과정은 길었다. 지은과 수정은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의 과거를 들으니 이해가 돼. 지은의 말에 수정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물었다. 지은이 여전히, 수정은 네, 그리고 그게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처음으로 지은과 민지는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할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할 수 있었다. 함께라면 돼.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했다. 어머니의 용서가 진심일까? 배신당한 기분이야.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지 아니면 거리를 둘지? 엄마를 믿을 수 있을까? 민지는 내 마음 따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화해 후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고마워. 지은의 말에 수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어머니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랬어?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LGBT 권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냈다.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게 민지는 지은을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영웅이야. 둘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다. 승진이 안 돼. 지은은 싸웠다. 내 성지향성 때문이야. 수정은 지은의 활동을 지지했다. 엄마도 도울게. 수정은 모임에 참여했다. 내 잘못을 고백할게. 이 사람들은 수정의 변화를 놀라워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다니 지은은 감동받았다. 엄마, 사랑해. 하지만 최종 갈등이 찾아왔다. 지은의 소송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공개할까? 지은은 고민했다. 어머니의 과거가 드러날 터였다. 수정은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엄마를 보호해야 해? 결정의 순간 지은은 공개를 선택했다. 진실을 알리게. 다큐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가족을 파괴해. 지은의 삶은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여전히 찾는 중이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와 어머니와 함께한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다. 어머니를 고소하는 것이 가족의 화해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을까?